벌을 깨워야지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벌이 없어. 그렇게 벌이 450통의 벌이 한 양봉장에서 모두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시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2006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양봉업자들은 트럭에다가 벌통을 싣고 뭐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리는 큰 트럭 있잖아요. 플로리다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꽃 피는 계절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농장 옆에 가서 벌통들을 쭉 설치하면 그 농장주한테서 돈을 받아요. 그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작물들의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그걸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어떤 양반이 플로리다에서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벌통에 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현상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고 1년 만에 미국 전체 양봉업 하는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다 당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양봉업자 4분의 1이 다 사업이 약간씩 망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게 호주에서도 한 얼마 후에 벌어지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막 이러다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터질 텐데 저는 그 생각을 뭐 지난 한 15년 동안 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닐 텐데 드디어 터졌네요.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CCD라고 하는데 Colony Collapse Disorde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꿀벌 군집 붕괴 현상, 붕괴 증후군 뭐 이렇게 되게 부르는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서양에서 벌어진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왕벌하고 애벌레는 남아있고 일벌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왕님 입장에서 생각할 땐 이놈들 다 어디 갔어? 일은 안 하고. 대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왕벌도 없고 애벌레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일찍 사라졌다는 거죠. 이 차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흔히 알려져 있는데 직접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워낙 천재였으니까 그런 얘기 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냥 믿어주기로 하고,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시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듯한 경고성 예언이에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꽃가루 바지가 필요한 농작물, 그 전체 농작물의 70 내지 80%가 꿀벌이 담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호박벌도 있고 뒤형벌도 있고 또 딱정벌레도 있고 박쥐도 심지어는 꽃가루를 옮겨주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한 30%도 안 되는 거고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한입이 꿀벌. 그 친구들이 그걸 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거든요. 꽃가루를 옮겨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거니까. 실종됐으면 어딘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꿀벌을 관찰해 본 분들 그리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가끔 가다가 벌통에서 벌들이 그냥 쭉 빠져나가서 나뭇가지 같은 데 모여 있고 뭐 이러는, 그건 이제 분봉을 하는, 그랬으면 어딘가에 있어야 될 텐데 추적을 지금 뭐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거의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종이 아니라 죽은 거죠. 그렇게 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뭐 지금 연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으면 굉장한 연구비를 투자해갖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그 산업국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이 농업국가거든요.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꿀벌이 사라진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생물다양성 쪽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2013년에 만들었거든요. IPBES라고 그러는데 생물다양성과 뭐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국제과학자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에 관한 연구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전 세계인이 다 요만한 걸 귀에다 자꾸 대고 다니니까 이 전자파의 영향으로 꿀벌들이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진드기가 많이 발견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응애냐 아니면 꿀벌도 상당히 큰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질병이 감염병이 돌거든요.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겪는 것처럼 꿀벌들도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질병을 겪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냐. 또 농약을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농약을 뿌린 그런 농작물의 꽃에서 꿀을 빠는 집단 폐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전부 수사 대상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뭐 온갖 연구를 해요. 현재로서는 아마 하나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종종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난 한 10여 년을 보낸 저로서는 이것도 결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일 거다. 그 얘기는 뭐냐? 이른바 생태 엇박자인 거죠. Ecological mismatch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철새들이 도래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품고 그 새끼가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올 무렵에 곤충을 잡아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계절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면 곤충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막 번식을 하고 곤충들이 대충 사라질 무렵에 새들은 이제 그때 새끼가 나오면 나가서 곤충을 잡아야 되는데 생태적으로 이게 엇박자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꿀벌 실종 사건을 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곳에 보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꿀벌들이 겨울에는 이제 벌통에서 안 나오고 자기네들끼리 그 체온으로 서로 전체적인 온도를 유지하면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데 바깥 공기가 올라가면 일할 때 됐나 봐. 그러고 나갔다가 갑자기 또 그 온도가 급강하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얼어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온도가 30분 안에 이렇게 뭐 10도가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 이런 계절 변화가 엇박자가 자꾸 나기 시작하면 꿀벌 사회의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경제 파탄이 일어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 글쎄요,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비일비재한 게 많죠. 그래서 멸종하고 뭐 이런 건데 진딧물 한 종이 사라졌다. 진딧물 한 종이 사라져도 다른 진딧물 수없이 많으니까 뭐 그놈이 없어져 본들 또 다른 놈들이 시장 점유하고 다 하고 있겠지. 세상에 많은 벌들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돕는 벌은 꿀벌이라는 거죠. 그 꿀벌 덕에 우리가 지금 농경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 우리가 과연 이 현상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워낙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판정이 난다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꿀벌이 사라지는 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제 어차피 제가 이 연구를 제 스스로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재미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도전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꿀벌하고 예를 들면 뒤형벌이나 호박벌
같은 꿀벌과에 다 속해 있는 종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 곤충학자들이 뒤형벌이나 호박벌은 꿀벌과 굉장히 생리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많은 포유동물 그리고 새들은 우리가 항온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래야 생리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곤충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뱀 이런 파충류 양서류 중에는 변온 동물인 거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깥 온도에 맞춰서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는, 꿀벌은 변온 곤충이 분명한데 뒤형벌이나 호박벌은 굉장히 항온 동물에 가깝다. 혹시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면 호박벌이나 뒤형벌은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쩌면 기후변화의 영향일 거다 하는 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뒤형벌이나 호박벌은 우리 농작물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걔네들도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꿀벌이 사라진 정도와 걔네들이 사라진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야외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비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금년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이 되고 우리 집에도 매화가 오늘 아침에 폈던데 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우리 재미님들 관찰 좋아하실 테니까 그 일들을 하나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제 제안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